안녕하세요, 선생님들. 공문 읽어주는 남자 100%입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경기교육 주요 업무계획 정책 2, 경기교육 역량을 키워갑니다 부분에서 첫 번째 정책이었던 역량함양 교육과정 운영 부분 두 번째 창의융합교육 강화 부분을 이어서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어제 경기 미래교육과정 운영 부분을 함께 읽고 공부했었는데요. 거기에서는 교육과정에 대한 설계 그리고 수업, 평가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동안 지식 중심의 교육에서 학생의 역량을 함양하고 그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질문과 탐구 중심의 수업을 진행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했고요. 평가 부분에서는 역량 기반 학생 평가를 확대해 나가는 부분, 그래서 에듀테크를 활용한 앞으로의 평가 방향에 대한 안내가 있었고요. 특히 경기형 기본학력을 통해서 초등학교 6년과 중학교 3학년 시절에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것들을 6학년과 중3 때 이렇게 측정을 해보면서 학생의 성장과 발달을 균형 있게 지원하겠다라는 내용을 같이 공부했었습니다. 오늘은 역량함양 교육과정 운영의 두 번째 창의융합교육 강화 부분을 살펴볼 텐데요. 여기도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전부 다 외울 수는 없으니까요. 방향성이 이렇구나. 창의융합교육의 방향성이 이렇구나라는 것들을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요 정책 부서가 융합교육정책과였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2023학년도 기본계획과 2024학년도 기본계획을 비교 분석할 때 여기 크게 4가지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서별로 파트가 여러 개로 나눠져 있지만 실제 설명에서는 4가지 방향성에 대해서 안내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부서가 뭐가 있냐면 평생교육과, 그래서 학교 도서관 운영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융합교육 정책과에서 펼치고 있는 그런 주요 정책들을 살펴보면 여기까지가 과학과 영재와 관련된 부분이고요. 2가지. 다음이 영어와 외국어 관련된 부분이고, 여기가 문화예술교육, 여기가 독서교육, 그리고 창의적 체험 활동과 관련된 부분, 크게 여기 5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이 도서관은 여기랑 좀 묶을 수가 있겠죠. 요렇게 해서 한 5가지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융합교육 정책과의 첫 번째, 여기 첫 번째죠. 보시면 추진 목적이 창의력을 키우고 미래를 이끄는 과학 융합 교육 실현입니다. 추진 방향은 경기 미래형 과학교육 구현 및 탐구 중심 교육 강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이제 과학실을 어떻게 운영을 해서 학생들이 이 탐구 중심으로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나와 있고요. 두 번째가 학생의 자기주도적 융합교육 참여 확대, 상상과 협력으로, 세 번째가 꿈과 미래를 키우는 발명, 메이커 교육과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메이커 교육이라는 것은 우리가 소비자로서만 학생을 성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생산자로서 이 어떤 제품을 만들고 생산하는 데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인데 이건 굉장히 좀 오래되었어요. 이것도. 하지만 의미가 있기 때문에 뒤쪽에 보시면 이제 진로 직업과 관련된 부분에서 올해 창업과 관련된 교육활동과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과 관련된 주요 변화 지점이 있었잖아요. 그것과 일맥상통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추진 목적이 미래형 영재교육 운영을 통한 학생의 재능과 잠재력 발굴입니다. 그래서 이 영재교육도 초등학교 시절부터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영재교육 지속해서 운영하고 있는 이 영재교육을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
그리고 다양한 영역의 영재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이제 지원하는 방향으로 바꿔야 되겠다. 이 영재라고 해서 특정 교과에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다양한 교과의 영재를 발굴해서 이 학생의 재능을 충분히 살려서 인재로 키울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한 논의가 담겨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외국어 수업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목적은 두 가지인데 의사소통 역량 중심 외국어 수업 실현 및 영어 교육 격차 해소예요. 의사소통, 그다음에 교육 격차를 해소하겠다라는 게 첫 번째 목적이고요. 두 번째가 AI 기반 미래형 에듀테크 활용 영어 수업을 확대하겠다. 아마 자녀가 있는 선생님들께서는 관심이 많으실 텐데 요즘 EBS에서 광고도 많이 나오죠. AI 팽톡 이렇게. 그래서 팽수가 주인공이 돼서 아이들과 함께 영어를 공부해가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이 있거든요. 그거와 관련된 내용들이 나올 것 같아요. 주요 방향을 좀 살펴보면 단위 학교 특성에 맞는 맞춤형 외국어 교육 활동을 활성화하겠다. 외국어도 이렇게 맞춤형으로. 그리고 의사소통 중심 영어 교육 격차 완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 말하고 듣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격차를 해소하는 부분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지원을 해야 될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줘야 되잖아요. 그 부분을 생각하시고 뭐가 나올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세 번째, 미래 역량을 키우는 AI 기반 에듀테크 활용 영어 프로그램 지원 강화. 방금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교과 연구의 연계 지역 중심 미래교육 네트워크를 운영하겠다. 이 네트워크라는 말도 지속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가 문화예술과 관련된 부분인데 지역과 연계한 학교 예술교육 강화로 보편적 일상적 예술교육을 실현하겠다라는 게 목적이고 두 번째는 학교 안과 밖을 연결하는 요 부분 사실은 공통적인 거죠. 융합예술 교육을 통해 학생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겠다. 그래서 학교 안에서 예술 교육도 활성화하지만 여기에서 배운 것들을 더 확장해서 기초 심화 전문가 과정이 있다면 이 심화와 전문가 과정에서 이 밖의 것들을 활용하는데 어떤 기관을 활용하는지를 살펴보시면 돼요. 여기서는 아마 경기 학교 예술 창작소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방향은 교육과정 중심의 학교 예술교육을 강화하고 학생의 예술활동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역과 연계한 학교 예술교육 생태계를 확대하고요. 경기도형 예술영재 교육으로 전문 예술교육 기회를 확대하겠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전문가 과정을 학교 안의 교육과 연결하고 또 학교 밖의 다양한 인프라를 활용한 교육. 그래서 지금도 융합교육 정책과의 세 가지 과제를 봤지만 중요한 것이 삶과 연계되어 있어야 되죠. 의사소통하고 막 이런 거. 그 다음에 지역 연계가 있어요. 그리고 에듀테크. 이것들이 키워드라는 거죠. 그 다음 독서 관련 보시면 학생 주도 독서 입문 글쓰기 교육으로 융합적 사고력을 함양하겠다. 2015 개정 교육과정부터 교육과정 내 독서 교육이 이제 정규 수업 안으로 들어왔는데 그러면서 독서와 관련된 부분들이 학교 현장에서 굉장히 다양하게 펼쳐지고 있고 또 더욱이 이제 문해력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이 학생 교육 활동에 이 문해력을 신장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인식들이 생기면서 이 독서와 관련된 부분들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책일 미래 파트에서 학교 자율과제에서 독서와 관련된 과제를 설정해서 중장기 계획으로 실천하는 학교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한 것들을 좀 염두에 두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방향성 보시면 학교 독서 문화 조성 및 독서 협력 수업을 활성화한다. 교육과정 연계 인문학 교육을 내실화하고 융합적 사고력 신장을 위한 학생 주도 글쓰기 교육을 강화한다. 그리고 밑으로 잠깐 내려와 볼게요. 평생교육과. 이 독서 교육을 학교 도서관과 많이 연계해서 활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학교 도서관 운영 인프라 확충을 통한 미래 인재 성장을 지원한다.
학교 도서관 공간을 재구조화하고 신설 학교들에 대한 뭐 이제 장소라던가 도서관 집기류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원함으로써 요 두 가지를 연결해서 학교 도서관과 또 학교의 교육과정 내 독서 교육을 연계해서 학생, 학부모, 교사, 교육공동체 모두가 책을 읽는 그런 문화를 조성하는 게 아마 목적에 있겠죠. 다음 마지막, 경기도와 지역 학교의 특색 있는 창의적 체험학습 운영 및 체험 격차 해소를 하겠다. 방향을 보면 경기도 내에 존재하는 대학, 전문기관을 연계해서 교육과정과 연계한 창의융합 취업을 지원하고요. 지역별 특색을 반영한 체험처 발굴을 통해서 지속가능한 체험학습 운영을 지원하겠다. 요거는 뭐랑 또 연결이 되겠어요? 예, 공유학교와 또 연결이 되겠죠. 그리고 창의적 체험활동 및 현장 체험학습 활성화를 지원하겠다. 이제 전문직 공부하시는 선생님들께서는 경기도교육청 안전한 현장체험학습 운영 지침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과 여기를 함께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제가 유튜브에도 올려놨으니까 전문직 공부하시는 분들은 꼭 내용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진 성과는 넘어가고요. 이렇게 네 부분으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올해는 추진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과학 영재교육 강화였어요. 아까 1번 두 가지 파트 제가 합쳐놨었잖아요. 그래서 여기 과학과 영재교육 강화가 하나로 합쳐져 있고, 첫 번째가 경기 미래형 과학교육 구현 및 탐구 중심 교육 강화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도형 과학중점학교 내실화 지속발전 지원, 이 과학교과를 중점적으로 가르치는 학교를 지정을 해서 학생들이 과학과 관련된 다양한 교과들을 학교에서 개설해서 만날 수 있도록 운영하는 학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모든 학교에 이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부분이 이거죠. 미래형 과학교육 환경 조성으로 학생주도 과학교육을 구현하겠다. 그래서 실제 계획서에는 굉장히 다양하게 나와 있지만 과학실을 이제 미래형 교육 과정을 운영할 수 있게끔 이렇게 구축을 하고요. 이렇게 구축된 과학실을 이용해서 교수학습 모델을 개발하고 수업을 혁신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특히 AI나 빅데이터, 실감형 첨단 기술, AR, VR 관련된 것들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이런 것과 관련된 과학교육 역량 강화를 지원해서 선생님들이 이런 것들을 실제 수업에 적극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과학 소양을 키우는 탐구 중심 과학교육 내실화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안전한 과학실 환경을 조성해서 과학 탐구나 실험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을 하고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렇게 뒤에 나오는 것처럼 체험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과 관련된 교수학습 자료들을 개발해서 지원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생 자율탐구 문화 조성 및 탐구 실험 체험 중심 과학교육 사례를 발굴 확산하겠다. 그래서 실제로 과학 선생님들께서 운영한 그런 교수활동 자료들을 발굴해서 다양한 학교에 적용 확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는 내용이잖아요. 이건 앞에서도 계속해서 나왔던 정책의 확산 모형이니까 항상 머릿속에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학생 자기주도적 융합교육 참여를 확대하겠다. 그래서 미래형 스팀 교육 선도학교를 운영한다. 이 스팀 교육도 거의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5가지가 뭐였죠?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엔지니어링, 아트스, 매스매틱스. 그래서 과학, 기술, 공학, 예술, 그리고 수학. 이런 것들이 이제 합쳐져서 융합적인 교수 활동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활성화하겠다라는 스팀 교육을 활성화하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상상과 협력으로 꿈과 미래를 키우는 발명 메이커 교육을 하겠다. 그래서 여기서 키워드는 아마 이 메이커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들을 소비자가 아니라 뭐로 키운다?
저도 사실은 이제 유튜브를 계속 소비만 하다가 이 생산자가 되고 싶어서 유튜브 활동을 시작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어렵지만 단순히 다른 사람이 만든 것을 소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든 것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고 이렇게 생산성을 높이는 데 있어서 굉장히 효능감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이러한 경험을 제공하게끔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경기 메이커 학교 내실화 및 지속발전 지원을 한다. 그래서 보통 이 메이커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 만들 수 있는 기구들을 지원해요. 그래서 메이커실 같은 경우에는 뭐 3D 프린터라던가 아주 다양한 기구들을 탑재를 해서 아이들이 상상한 것들을 실제 작품이나 혹은 어떤 기구들을 이용해서 만들 수 있도록 그런 교육을 하는 거죠. 또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한 발명교육센터 운영을 지원하고요. 제가 아는 선생님도 이 발명교육센터에서 다양한 것들을 아이들과 함께 발명을 하는데 아이디어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러한 창의력과 관련된 교육을 이렇게 발명교육센터에서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학생별 특성이 살아있는 창의융합교육을 위한 발명 메이커 교육을 연계하겠다. 연계하기 쉽겠죠, 그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잘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컨설팅이라던가 발명 메이커 지식재산 인력풀을 확대 구축해서 필요한 학교에 지원을 해줄 수 있겠죠. 그 다음 학생의 재능과 꿈을 키워주는 영재교육. 여기까지가 이제 과학과 관련된 부분이었다면 이 밑에 이제 영재교육입니다. 그래서 교육지원청 부설 영재교육 운영 방안을 개선해서 먼저 교육을 하고 나중에 선발하는 프로그램을 5개 교육지원청에서 한대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먼저 선발을 하고 교육을 하는 시스템이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와서, 제 생각엔 이거는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많은 친구들이 와서 교육을 받아보고 자기에게 맞고 특별한 재능을 보이는 친구들은 영재로 선발해서 지속교육을 하는 거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들은 경험을 하고 다시 학교로 돌아가면 되는 그런 시스템일 것 같아요. 또 영재교육 담당교원의 전문성 향상. 이 학생의 질은 혹은 교육의 질은 교사를 넘지 못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지속적으로 선생님들에 대한 어떤 분야든, 이건 다만 영재와 관련된 부분이긴 하지만 이런 역량 강화가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파트가 외국어 교육 과 관련된 부분이었어요. 아까 봤었는데 하나는 의사소통과 관련된 부분이었고요. 또 하나는 뭐였죠? 맞아요. 에듀테크와 관련된 부분,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사소통 중심 외국어 교육과정 내실화에서는 이제 외국어 사용기회 확대를 통해서 실생활 중심의 의사소통 역량 강화 외국어 교육과정을 운영하겠다. 그래서 UEC, 뭐냐면 교실 안에서 실제로 영어 수업을 할 때 실제로 영어를 사용할 수 있는 수업을 중점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학교에 안내하고 지원하겠다라는 부분입니다. 이걸 위해서 이제 뭐 교과 연구회 같은 것도 활성화하고요. 말을 많이 해야 되니까 영어회화 전문 강사 배치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외국어 교육과정 지원, 인프라 구축 및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서 경기도 국제교육원 연계 외국어 교육 역량 강화 연수도 하고요. 그 다음에 외국어 교육 자연 활용 지역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이제 지역이 나오고 있죠. 또 연수원을 또 활용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 이 의사소통과 관련된 부분에서 이 격차 해소 이야기가 아까 방향성에 나왔었는데, 이 격차 해소를 위해서 다양한 것들을 제공하는데, 뭐냐면 영어 기초학력 튜터제, 영어 캠프, 영어 독서 교육 등을 지원할 거고요. 그 다음에 영어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실천 사례를 발굴하고 선생님들 간에 나눌 수 있는 워크숍을 운영하겠다. 지금도 운영되고 있는데 소외지역, 소규모 학교의 원어민 교사 배치 및 운영을 지원하고요. 학생 맞춤 자기주도형 영어학습 지원을 위한 시스템 구축 지원 및 활용을 강화하겠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I 팽톡이나 EBS 수업과 연계해서
교원 및 학생 연수를 지원하는 부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래형 AI 기반 에듀테크 활용 영어 수업 지원을 확대하는데요. 미래형 외국어 교육 모델 구합 및 운영을 확대합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목이 좀 외국어 교육 정책 지원단 운영을 통해서 AI 기반 맞춤형 수업 도움 자료도 개발을 하고요. 교사 네트워크도 운영을 하고 권역별 에듀테크 활용 연수 운영으로 선도교원 양성을 한대요. 우리가 선도교원, 핵심교원 양성을 하게 되면 그 한 명의 교사가 각 학교에서 리더 역할을 하면서 이러한 선진화된 교육 시스템을 확장시킬 수 있거든요. 그리고 교원 전용 외국어 교육 공유 플랫폼 경기교육모와 외국어교육센터를 운영을 해서 다양한 교수학습 자료들을 보급하겠다. 근데 여기에서만 사용되는 게 아니라 경기교육모와에는 경기도교육청 교육정책과 관련된 다양한 자료들이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는 꼭 한번 방문을 하셔서 어떤 자료들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가 예술, 독서, 인문교육 내실화입니다. 그래서 교육과정 중심의 학교 예술교육을 강화하겠다. 그래서 예술로 행복한 수업 나눔 워크숍을 25개 강좌 운영을 하고요. 학교의 선생님과 전문 예술인을 연결해서 협력 수업을 통한 학교 예술 강사 지원 사업을 8개 분야에서 운영을 합니다. 또 일반 중고등학교 대상으로 예술 중점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해서 예술 중점 학교를 운영한다고 합니다. 학생의 예술활동 기회를 확대하는데요. 요것도 꽤 됐어요. 학교 갤러리라던가 예술 공감터. 요건 전시를 하는 거라면 예술 공감터는 전시도 하고 뭐 공연도 할 수 있는 그런 학교 공간을 만드는 거예요. 이것도 이런 사업의 일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런 곳에서 어떤 예술적인 감수성을 키우고 또 학생들이 연마한 그런 자기의 실력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거죠. 이외에도 뭐 예술 중점 학교를 운영하고 예술 지원을 위한 포럼을 연간 2회 운영한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뭐 전문기관 연계한 학생 예술 활동을 지원하고 이 지역 거점 예술 활동을 운영 지원한다고 하네요. 근데 25청이면 모든 지원청을 운영하는 거죠. 또 지역과 연계한 학교 예술교육 생태계를 확장합니다. 이를 위해서 학교 문화예술교육 지원위원회 그리고 예술 어울림 한마당 이런 것들을 운영하네요. 모든 교육청에 일괄적으로 같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경기 학교 예술 창작소가 나와 있는데요. 아까 예술교육 같은 경우를 학교 안에서의 교육과정과 연계된 예술교육이 있었다면 이 학교 밖에 전문가와 연결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경기 학교 예술 창작소에 가면 학생들이 신청을 하고 이 전문가로부터 자기가 배우고 싶은 것들을 배울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춤도 가능하고 뭐 미술도 가능하고 뭐 노래도 가능하고 다양한 영역에서 이러한 것들을 여기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독서 문화 조성 및 독서 협력 수업을 활성화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이거죠. 독서에서는 책을 읽는 문화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그래서 책 읽는 학교 운영 지원을 통해서 학교 독서 문화를 확산하겠다. 그래서 교과와 사서교사, 어떻게 보면 교실과 도서관의 협력 수업을 지원을 하고요. 다양한 자료들을 발굴해서 학교에 보고를 하겠다. 특히 이제 웹진이 있어요. 경기 솔솔 독서바람이라 그래서 학교 안에서 독서 교육을 운영한 사례라던가 학생들이 책을 읽고 쓴 서평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여기에 탑재해서 학교 안에서 어떤 형태로 독서 수업을 지원을 하고 학생들이 어떤 경험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공유하는 그런 자료들입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도 이런 게 나오네요. 지역 특색을 반영한 독서교육 활성화 협력 지원 및 실천 사례 발굴 나눔. 요거는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교육과정 연계 인문학 교육 내실화. 아까도 교육과정과 연계한 예술교육이 나왔었는데 비슷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융합적 사고력 신장을 위한 학생주도 글쓰기 교육을 강화합니다. 이 글쓰기 교육은 사실은 학생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부분인데 이 학생이 책을 쓰는 이 나도 작가 프로젝트를 운영을 하고요. 요거는 학교 자율과제와 연계를 해서 지원을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수업을 운영을 하는 선생님들을 모아서 이제 역량 강화를 지원을 하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이 이북을 출판했었는데 책 출판 기념회 및 책 전시회를 실제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교과 연계 책쓰기 단계별 자료를 개발해서 보급한다고 합니다. 이외에 이러한 독서 교육을 위해서 학교 도서관 인프라 확충 및 사서교사 역량 강화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50개 학교의 학교 도서관 공간 재구조화를 지원하고요. 신설학교 도서관 운영 기반을 조성하고 신규 독서 교육 종합 지원 시스템 운영 안착 및 온라인 독서 활동 콘텐츠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창의 체험교육 내실화인데요. 다양한 영역의 체험교육 내실화를 위한 경기도형 창의융합체험 융프라를 지속 운영한다고 합니다. 요거 앞부분에 좀 나와 있었는데요. 융프라가 뭐냐면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디지털 기반의 새로운 환경에서 다양한 융합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사고력을 쌓아가는 경기도교육청 창의융합 체험 사업인데요. 융프라는 융합 체험 프로그램. 그래서 보시면 여기 여기 푸. 그 다음에 이제 라는 뭐냐면 요걸로 창의력을 쌓아간다. 혹은 융합적인 사고력을 쌓아간다. 그래서 이제 그 한자로 정리할 라자를 썼습니다. 그래서 요걸로 융합적 사고력을 쌓아간다. 융프라입니다. 융프라 프로그램을 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체험교육 기관을 발굴하고요. 발굴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학교와 연계해서 운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신청을 하면 강사나 버스 이런 것들을 보내줘서 이 원클릭 시스템처럼 학교는 신청하고 행정적인 절차는 도교육청에서 그리고 내실 있는 창의융합 체험을 제공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지속되기 위해서는 교사의 역량 강화를 또 지원하겠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공유학교와 연계해서 지역교육 자원을 연계한 교육지원청 중심 창의융합체험을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고요. 학교의 특색을 반영한 경기도교육청 체험학습장 지정 및 운영을 지원하겠다라는 겁니다. 여기 융프라 나와 있네요. 그죠? 요게 이제 쌓을 라자거든요. 그래서 융프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창의적 체험활동 활성화를 지원하고요. 현장 체험학습 활성화 지원 기회를 확대해 나간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현장 체험학습 안전요원 직무연수를 운영을 하고요. 뭐 교직원, 전무직, 일반직. 그래서 학교에 이제 오시게 되면 이거를 이제 꼭 아마 받으셔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리고 이 수익자 부담으로 운영하는 체험학습 지원을 위해서 이제 주제별 체험학습은 선생님께서 이제 수학여행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거는 초등학교 24만원, 중학교는 28만원, 고등학교는 47만원 지원을 해주고요. 이 수련활동비는 이제 75,000원, 9만원, 15만원 이렇게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역량하만 교육과정 운영 두 번째였고요.
두 번째 창의 융합 교육 강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과학 영재 교육, 외국어 교육, 예술 독서 인문 교육, 창의 체험 교육 이 4가지 살펴봤고요. 이 역량 함양 교육과정 운영의 마지막 3번째는 IB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그래서 경기도 교육에서 이제 꺼내는 지식 그리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그런 교육을 위해서 이 인터내셔널 바칼로레아 프로그램을 이제 작년부터 실제 학교 현장에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거고요. 부서는 미래교육 담당관입니다. 추진 목적은 창의적이고 비판적인 역량을 갖춘 글로컬 융합 인재 육성입니다. 글로컬은 무슨 말이죠? 세계와 지역이 합쳐진 말이죠. 그래서 이 지역과 연계된 정주의식도 길러주면서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그런 지역과 세계가 아우러진 그런 인재를 육성하는 것이 이 IB 프로그램의 운영 목적이고요. 추진 방향 보면 체계적인 IB 학교 운영을 통한 단계적 확산을 하겠다. 내실 있는 IB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교원 실천 역량을 강화하겠다. 경기형 IB 운영 기반을 마련하겠다. 그래서 작년에 처음 시작해서 기반을 마련했고 이제 학교들이 점점 관심 학교 작년에 그리고 후보 학교 그리고 인증 학교 이런 절차로 가잖아요. 그래서 아마 각 단계별 학교들의 숫자를 이제 양적으로 늘리는 그런 해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올해는. 또 그러기 위해서는 관련된 전문 지식을 갖추고 있는 선생님들이 많아져야 되니까 그런 교원 연수와 관련된 부분들로 많을 거고요.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거치고 나면 뭐가 되는 거죠? 경기형 IB. 요거를 최종 목적지로 해서 가는 거죠. 그러면 올해 것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경기형 IB 운영 기반 마련입니다. 교육 공동체 IB 프로그램 공감대 확산. 사실 이게 처음 시작하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정책적으로 학생이나 학부모 그리고 교직원들이 이게 필요하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그런 공감대가 전체적으로 싹 트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도 여전히 이 IB 프로그램이 왜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하고 좋은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공감대 확산이 필요하다. 그래서 교육연구원을 필두로 해서 아마 연구를 이렇게 실시한다는 것 같고요. 또 연구뿐만 아니라 연수 그리고 설명회 등을 통해서 교육공동체의 합의를 통한 IB 학교 운영을 지원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관심학교 지정과 관련돼서 가장 배점이 높은 부분은 교육공동체의 합의입니다. 여기에 들어와야 이제 IB가 어떤 건지 알아보고 그 다음에 이제 후보 학교로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신청 과정에서 올해 이제 한 100개 정도의 학교로 이 학교를 늘린다고 하는데 이 합의가 중요하기 때문에 연수와 설명회를 통해서 공감대를 확산할 계획이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IB 교원 실천 역량 강화 연수 체계화입니다. 이제 학교 현장에 이제 막 진입하신 선생님들께서는 이걸 좀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초, 기본 심화, 선생님들의 발달 단계에 맞춰서 맞춤형 연수를 단계별로 지원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기초에서는 IB 교육과정과 관련된 이해, 인문, 기본교육과정 원격 연수를 운영하고요. 개념 기반 탐구 수업 연수를 운영합니다. 이 개념 기반은 우리 2022 개정교육과정과도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아마 공부를 한참 하시고 학교로 이제 2차 합격해서 들어오신 선생님들께서는 배우기가 아주 수월하실 거예요. 그리고 기본 단계에서는 대학연계 IB 전문가 과정. 그래서 경기도교육청에서 한 3개 정도의 대학과 업무 협약을 맺고 이 IB 전문가 과정을 개설해서 작년에 대략적으로 한 100여 명 정도 이 과정을 밟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여기를 넘어서서 IB 국제공인 전문 강사 연수 운영을 한다고 합니다. 100명보단 적었지만 작년에도 한 50에서 80명 규모로 이 연수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화 단계에서는 IB 교육 전문가 IBN 네트워크를 양성을 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생님들이 전문성을 기르고 나면 이러한 기반에서 IB 학교들을 활성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형 바칼로레아. 그럼 이거는 IB가 아니라 어떻게 되겠어요? KB가 되나요? 아니 GB가 되겠네요. 그죠? GB. GB가 아마 시범적으로 운영이 되고 경기 IB 공유학교 운영을 지원하겠다. 그래서 경기도 내 IB 운영 중학교, 고등학교 표집 학생 대상 실시를 하고요. 교육지원청 연계 지역 특색을 반영한 경기 IB 공유학교를 운영 지원한다고 합니다. 여기도 공유학교가 나오네요. 그죠? IB 프로그램 운영 단계별 확대, 이게 두 번째인데요. 처음에는 이제 관심학교로 지정이 되어야 되잖아요. 작년에 한 30개, 맨 처음에 25개였는데 나중에 6개 학교 정도 늘어가지고 30개인가 31개의 학교가 지금 지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지역별 초중고 연계 교육지원청별 관심학교 3, 4개 학교를 선정을 하겠다. 그러면 이제 25개니까 4개면 한 100교 정도가 되겠죠. 풀로 하면. 그죠? 이렇게 확대를 해 나가겠다는 거고요. 교육지원청 중심의 관심학교 학교장 워크숍 참여 및 IB 탐색 전학공 운영을 지원하겠다. 이게 필수입니다. 관심학교는 학교장이 워크숍에 필수로 참여해야 되고 이 전학국을 반드시 개설해서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관심학교 운영 사례 나눔 및 희망교 대상 후보학교 신청을 지원한다. 그리고 후보학교 운영을 하는데요. 요거 다음에 요거죠. 요거 다음에 뭐죠? 인증학교잖아요. 지금 인증학교는 하나밖에 없죠. 경기 외고인가요? 여기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후보학교는 학교급별, 직위별, 교과별, 후보학교, 월별 네트워크 협의를 통한 운영 사례를 공유하고요. 이들은 사실은 경쟁자가 아니라 모두로 서로 협력해서 윈윈, 즉 다 인증학교로 넘어가야 되는 학교이기 때문에 네트워크를 통해서 서로 배우고 성장하는 그런 기회를 마련한다는 거죠. 그리고 후보학교 IB 교육활동 관련 방문 및 온라인 컨설팅을 연 20회 실시하겠다. 그리고 탐구, 실행, 성찰 중심의 IB 수업평가 운영 및 인증학교 신청을 지원하는데, 이거 많이 보셨죠? 실제로 수업 운영할 때 위에 교육과정 얘기 나왔을 때 수업 안에서 탐구하고 실행하고 성찰하는 이런 교육과정을 운영하겠다라는 얘기 나오는데, 이게 어디에 있는 거예요? IB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육과정 자체가, 이런 IB 교육과정이 관심학교 후보학교가 아니더라도 이 학생의 생각을 꺼내는 비판적 사고력, 창의력 이런 것들을 키우는 수업들을 IB 학교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학교에서도 이제 이루어지고, 이런 것들이 무르익어서 이런 학교의 운영 형태를 IB로 전환하고 싶다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전환할 수 있는 걸 지원하겠다라는 것들이 여기에서 보여진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조금 길어졌는데요. 이렇게 해서 이 경기 주요 업무 계획, 경기교육 주요 업무 계획, 정체기, 역량을 키워갑니다 부분에 역량 함양 교육과정 운영 3가지를 모두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경기 미래교육과정 운영에서는 수업, 교육과정 평가와 관련된 부분을 역량 중심으로 이어간다는 것 설명해 드렸고요. 그 다음 창의 융합교육 강화에서는 탐구 실험 중심의 과학교육, 그리고 다양한 분야의 영재들을 발굴해서 교육을 하겠다는 부분이 한 파트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의사소통 중심, 그리고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외국어 교육을 에듀테크를 활용해서 지원하겠다라는 부분이 또 한 부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지역과 학교의 교육과정을 연계한 예술교육과 독서교육을 내실화하겠다는 부분, 그리고 지역에 있는 다양한 체험터를 발굴해서 창의체험교육을 내실화하겠다는 이 4가지를 합친 창의융합교육 강화 관련된 부분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작년에 IB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하는 학교들을 위한 기반을 좀 구축했다면, 올해는 양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작년에 30개 학교였다면 올해 100교 이상의 학교로 관심학교, 후보학교를 확대해서 최종적으로는 인증학교들이 이제 점진적으로 발생을 하고, 마지막 최종 목표인 경기도형 IB 학교를
운영하는 것까지 가보겠다라는 청사진을 제시하는 단계까지 이렇게 안내를 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선생님들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 역량 부분에서 두 번째 파트 학생 맞춤형 진로 직업교육 강화 부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선생님들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선생님들께서 보내주신 것들 정말 큰 격려와 용기가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